얼마 전에 우연히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시사직격이라는 프로를 보게 됐습니다. 내용은 집단 따돌림과 상습 구타, 금품갈취와 같은 학교 폭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학폭의 제도적 문제점에 관한 내용도 있었고,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진 어느 학생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인 요즘에는 휴교기간이 늘고 재택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함에 따라 SNS 등 사이버 폭력이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피해 청소년의 영혼을 갉아먹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학창시절이라는 건 40여 년 전이기에 그 시절 기억이 쇠퇴되거나 왜곡되어 있고 공감 능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평소 웹툰을 즐겨보고 거기에 연재되는 청소년 학원물을 많이 접했기에 우리 때에는 없었던 별별 셔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빵 셔틀 외에도 급식 셔틀, 게임 셔틀, 숙제 셔틀, 체육복 셔틀 등 다양합니다. 또 그 방송에서는 제가 웹툰에서 봤던 삼촌 서비스에 실제 삼촌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요즘 만화는 작가의 가상적 불화가 아니구나 느꼈습니다. 삼촌 패키지 삼촌 서비스에 관한 것은 영상 끝에 MBC 뉴스 방송의 자막을 옮기겠습니다. 오늘은 방관자는 책임이 없나요? 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에 앞서 방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함. 별 느낌 없이 평소 우리가 알고 있던 딱 그 정도의 뜻풀이입니다. 그래서 방임을 검색해보니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제멋대로 내버려 둠이라고 표준 국어 대사전은 말합니다. 다시 방임죄를 검색해보면 범죄 행위를 내버려 둠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수행되는 것을 내버려 두었을 때 성립한다 라고 합니다. 하거나 할 줄 알았음에도 이런 거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죽었을 때 과실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법률 용어는 늘 이런 식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임죄로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는 것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알아보니 형법상 방관죄는 없었습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구속할 때 같은 반의 모든 학생들은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 저는 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같은 반 학생들을 질책하진 않겠습니다. 그들 또한 어린 학생이고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없었기에 다른 건 모르겠으나 성인이 되어서는 방관자를 공범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30대 중반 무렵 때의 일입니다. 해마다 동해바다로 여름휴가를 갔고 그 여정 중에는 늘 애 엄마의 고향인 강원도 소도시를 경유하곤 했습니다. 그곳에는 애 엄마의 친척 등 친지들과 동창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해에도 어김없이 그곳에 들러 이틀 정도 머물렀습니다. 마침 애 엄마의 사촌 오빠, 그러니까 제게는 처남 되시는 분이 그곳의 유명한 국립공원 밑자락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거기서 숙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애엄마의 초등 동창들이 소식을 듣고 와서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애엄마는 저보다 2살 연상입니다. 몰려온 동창들은 대부분 남자들이었고 여자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겸손한 인사를 하고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 저절로 몇 그룹으로 나뉘어 제각각 대화를 하고 있던 중에 술이 좀 취한 어떤 이가 제게 슬슬 깐죽거리며 주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나는 그들의 동창생의 배우자였기에 점잖은 대우를 받아 마땅했고 또 실제로도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의 주사를 시작으로 한두 명이 농담처럼 돌려까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이거 참 웃기지도 않고 아이고 참. 당시 한창 때의 나이였는지라 욱할 수도 있었지만 자리가 자리였기에 전체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잠시 더 지켜보며 자리를 계속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애엄마는 저쪽 그룹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으니 그 상황을 몰랐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이랬습니다. 아니 이것들 뭐지 이거?
손님이라면 손님인 나한테 지들 친구놈이 저렇게 무례하게 주사 비슷한 걸 부리면 이거 한 놈이라도 나서서 제재하거나 야단을 쳐야 할 텐데 이건 뭐 다들 시실족이며 저 자식이 주사를 즐기고 있네. 이런 뭐 이거 아무리 강원도 소도시 촌동네 출신이라도 말이야. 나이가 40을 달려가는데 이것들은 나이를 발바닥으로 쳐먹었나. 이런 마음 같아서는 술상을 뒤었고 그놈뿐만 아니라 그놈 친구들 모두 싸잡아서 한바탕 욕을 해주고 싶었지만 우리 아이와 애엄마 그리고 제 일행들의 휴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제 일행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일행이란 제게 원단을 납품하는 원단가게 동생들이었고 제가 그들의 VIP 고객이기도 했지만 평소 저를 잘 따랐기에 휴가를 함께 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 애엄마 동창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동생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네들과 인사도 할 겸 잠시 술자리를 같이 했던 것뿐입니다. 이러니 내가 전체 분위기를 뒤엎을 수도 없고 참 그랬습니다. 애엄마한테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휴가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상황을 되짚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방관자로서 모두가 모른 척했고 일부는 가해자로서 즐겼던 것입니다. 여럿이서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쉬운 일입니다. 자동차 문화 캠페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운전자인 당신도 보행자일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짧은 글 안에 깊은 속뜻을 담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느긋하게 건너는 보행자가 답답하고 보행자는 급하게 들이미는 운전자에게 화가 납니다. 이른바 내로남불. 방송에서 이 이상한 신조어를 처음 듣고는 내가 모르는 사자성어인가 하고 알아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라는 이 역시 언젠가부터 새로 생긴 속담이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맨날 애들한테 이상한 신조어나 줄임말 쓴다고 정치권이며 방송에서 그렇게 난리 치더니만 지그들이 그것도 뉴스방송과 정치인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뭐 조만간 눈눈이나 길기빠빠도 방송이나 정치판에서 나오겠죠. 아무튼 내로남불, 자신도 모르게 방관자로서 누군가에게는 공동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무심한 방관자들에게 둘러싸여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로맨스를 부르짖다가는 불륜의 파국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보자면 제가 속해 있는 조기축구회에 공도 잘 차고 심성 좋고 모범적이고 가정적인 아우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은 동호회를 탈퇴하고 안 나옵니다. 그 동생은 매주 일요일 아침에 자녀인 어린 남매와 함께 운동장에 나왔습니다. 아마도 하루만이라도 애 엄마를 편히 쉬게 하려는 배려라 생각합니다. 또 그 재수씨는 가끔씩 사비를 털어서 우리 회원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사 만찬을 싸우기도 했고 운동장에 나와서 직접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그 어떤 일이 있었던 그날 이후 그 동생은 탈퇴했습니다. 전에 듣기로는 나는 더 이상 이런 곳에 나가고 싶지 않다 였습니다. 추측컨대 사건의 그날은 아마도 회원들이 운동을 마치고 점심 식사와 함께 반주 한 잔씩 거나하게 걸친 뒤 우리 가게로 우르르 몰려왔던 그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 그 동생이 안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그날은 그 동생의 부인과 자녀들도 모두 함께 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왁자지껄한 10여 명의 회원들의 술자리를 준비하느라 주방과 홀을 분주히 드나들었기에 그들의 자리에 합석하지 못했습니다. 오가다 저절로 듣게 되는 대화에서 누군가 술기운에 선을 넘는 언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그러고 지나쳤는데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자진 탈퇴. 그게 벌써 5, 6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지금도 가끔씩 제 자신을 질책합니다. 그때 스쳐 지나지 않고 당신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가 하는, 아니면 그때 단 한 명의 누구라도 그를 대신해서 한마디의 반발이라도 거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그러나 타임을 놓쳤고 결과는 그렇게 됐고 내 나름대로의 판결은 나를 포함한 거기 있던 모두가 방관죄의 공범이다 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앞서 미필적 고의와 같다고 봅니다. 알거나 알 수 있었거나 이거 말입니다. 에이 그게 무슨 범죄야. 당신 뭔 말을 그따위로 해 라고 항변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실수하고 사는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누구를 가르치고 뭐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그곳을 통해서 제 경험담을 공유하고 요즘 젊은이들에게 지적당하는 꼰대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합니다.
아울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관죄를 범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에 불편한 영상이 아니었나 하는 마음에 대단히 송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삼촌 서비스 인터뷰 자막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달로갈이었습니다.